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바로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비열한 방법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주로 권력과 통치에 대해 이야기한 철학자죠. 하지만 그의 사상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능숙하게 다루는, 어찌 보면 연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발하고 때로는 간담 서늘한 통찰이 숨어 있답니다. 특히 오늘은 그의 철학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른바 마키아벨리식 유혹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거예요. 60, 70 우리 세대 분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연애를 회상해 보거나 자녀 세대의 연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신선한 관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키아벨리식 유혹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마키아벨리의 이름만 들어도 벌써 뭔가 은밀하고 복잡한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사실은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언제든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움직인다고 보았죠. 이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로 마키아벨리식 유혹의 첫 번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유혹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약점을 꿰뚫어 봐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겉모습에 반하거나 피상적인 대화만으로는 진정한 유혹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유혹의 대상이 되는 여성 또한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욕망과 결핍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략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유혹의 첫걸음이라고 본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시절 어떤 이성은 유독 칭찬에 약했거나 어떤 이성은 자신의 꿈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을 거예요. 또 어떤 이성은 외로움을 많이 타서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크게 감동하기도 했겠죠. 또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성도 있었을 테고 반대로 스릴과 모험을 즐기는 이성도 있었을 겁니다. 마키아벨리라면 이런 상대의 심리적 약점이나 결핍, 즉 내면의 허점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마치 맞춤형 열쇠로 자물쇠를 열듯 정확하게 공략했을 겁니다. 상대가 어떤 것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마키아벨리식 유혹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쁘다, 멋지다 하는 피상적인 칭찬을 넘어 상대의 내면을 정확히 꿰뚫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욕구와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젊은 시절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하셨던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어쩌면 나도 모르게 마키아벨리식 전략을 썼던 건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비단 연애뿐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능력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호호,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분석하는 것이 마키아벨리식 유혹의 근간이 됩니다. 두 번째 마키아벨리식 유혹 방법은 바로 필요에 따른 가면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군주가 상황에 따라 사자처럼 용맹하게 보일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여우처럼 교활하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어요. 즉, 군주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고집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키아벨리식 유혹자는 상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가장 매력적일지, 어떤 가면을 써야 상대의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을지 정확히 계산한다는 거죠. 여기서 가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페르소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연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면 한없이 자상하고 배려심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면 때로는 단호하고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상대에게 안정감과 매력을 동시에 어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연극에서 배우가 역할을 바꾸듯 상황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페르소나를 연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현대의 썸 타는 과정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취향을 바꾸거나 관심 없는 분야에도 흥미를 보이는 척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가면 쓰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상대방의 기대치에 부응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이런 가면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초기 유혹 단계에서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나 초기의 관계 설정에서 상대로 하여금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소개팅 전에 상대의 SNS를 샅샅이 뒤져서 취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화 주제를 준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평소에는 잘 듣지 않던 음악을 듣는 척하거나 관심 없던 스포츠팀의 팬인 양 가장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젊은 시절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자신을 조금은 다르게 포장했던 경험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젊은 날의 풋풋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일 것 같아요. 솔직히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변모시키는 능력은 유혹의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라고 마키아벨리는 보았을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만과 속임수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마키아벨리즘이 비열하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도 불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군주가 때로는 잔인해 보일지라도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여겼죠. 유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때로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조작하고 심지어는 작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기만은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만적인 행동이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이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상대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을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부풀려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것처럼 꾸며서 상대의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밀당이라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겠죠.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기술이니까요. 상대방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통해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기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클리셰는 흔하게 등장하죠. 주인공이 상대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나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은근히 암시해서 상대방의 애를 태우고 결국 자신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장면들 말이죠. 이러한 상황 조작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재평가하고 유혹자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만은 들통났을 때 더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그런 위험조차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젊은 시절 연애를 위해 아주 조금은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하얀 거짓말 정도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없다고 하시면 제가 다 섭섭할 것 같은데요. 농담입니다. 이처럼 마키아벨리식 유혹은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열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혹 전략은 바로 공포와 애정의 균형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백성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변하기 쉽지만 두려움은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죠. 백성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쉽게 식을 수 있지만 두려움은 군주의 권위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너무 미움받아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움은 반란을 부르기 때문이죠. 유혹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상대에게 적절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상대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만으로는 때로는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쉬운 상대는 쉽게 질리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식 유혹자는 때때로 차갑거나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어 상대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상대방에게 유혹자가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 더욱 간절히 유혹자를 원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한없이 다정하고 스윗하다가도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약속을 취소하는 등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상대의 애를 태울 수 있습니다. 마치 뜨거웠던 불길이 갑자기 차가운 얼음처럼 변하는 듯한 충격과 혼란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상대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완전히 넘어온 게 아니구나,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어떻게든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잡아야겠다는 경쟁심과 정복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른바 밀고 당기기처럼 적절한 거리감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상대가 자신에게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점수를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전략은 자칫 상대를 지치게 만들거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밀당은 상대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목적 달성입니다. 관계의 지속성이나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젊은 시절 인기 많던 친구들 중에 의도치 않게 이런 밀당을 잘해서 이성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던 경험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그 친구들은 본의 아니게 마키아벨리즘을 실천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이런 공포와 애정의 미묘한 균형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유혹자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혹 방법은 상황에 따른 유연성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변화하는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된 전략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죠. 유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반응이나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자신의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세워둔 계획대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면서 자신의 접근 방식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상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가 자신의 유머에 잘 웃지 않는다면 유머 코드를 바꾸거나 무리한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기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대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죠. 상대가 특정 주제에 관심을 보인다면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상대가 여행 이야기에 흥미를 보인다면 자신의 여행 경험을 공유하거나 함께 가보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전략 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능숙한 낚시꾼이 물고기의 움직임과 수심, 날씨 등을 고려하며 낚싯줄과 미끼를 조절하듯 유혹의 고수들은 상대의 미묘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상대방의 표정 변화, 목소리 톤, 몸짓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상대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연성은 단순히 융통성이 좋다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찰력과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자신의 고정된 사고방식이나 감정에 갇히지 않고 언제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열린 마음도 필요하죠. 젊은 시절 어떤 분들은 연애의 고수라고 불릴 만큼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이런 마키아벨리식 유연성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찾아내는 예술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연애라는 것이 고정된 답이 없듯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 또한 끊임없는 실험과 적응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키아벨리즘의 관점에서 유추해본 비열한 유혹 방법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내용은 실제로 유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치 철학, 특히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추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관계를 망치거나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전략들입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과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의 통찰력은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늘 존재하니까요.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역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하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는데 작은 재미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연애를 회상하거나 현대 젊은이들의 연애 방식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